오늘도 이제 4기업 준비를 했습니다. 프로그레시브란 종목인데 우리는 뭐 목미이잖아요. 처음 들어보시죠? 그죠? 저도 사실은 처음 들어봤는데 이 기업은 이제 6.7%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한 몇 개 기업이 있어요. 예, 프로그레시브도 있고 델타항공도 있는데 프로그레시브가 시가총액이 훨씬 더 큰 기업입니다. 훨씬 더 대형주거든요. 델타항공도 대형주인데 훨씬 대형주구나. 이해되시죠? 자동차 보험 등을 취급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삼성화재, KB손해보험 뭐 요런 손해보험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기업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.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순보험료 이게 이제 이들에게는 매출 개념일 텐데 이게 전년 대비 22% 증가했고 시장의 예상보다도 좋았습니다. 그러면 수익이 좀 안 좋았나? EPS를 좀 보니까 전년 대비로는 43% 증가를 했어요. 그러니까 좋죠. 다만 시장 예상이 좀 높았어요. 눈높이가. 그러면서 이 눈높이에 거의 뭐 반토막 정도죠. 1.4를 예상을 했는데 0.75 나왔으니까 매출은 예상보다 높았는데 EPS는 예상의 절반 수준. 이건 뭘 의미해요? 수익성이 뭔가 되게 악화됐구나. 근데 그 지표가 나온 게 바로 이 합산 비율인데 저도 이제 금융업을 출입을 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는데 우리 자동차 보험이나 뭐 얘기할 때 기사들 보시면 뭐 손해율이 늘었고 뭐 사업 비율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. 손해율은 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정말 다르거든요. 이 보험료를 받아서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고 하면 지급해주는 그게 보험금인데 요 비율이 이제 손해율입니다. 그리고 이 보험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뭐 운영 비용이 드는데 그게 이제 사업 비율. 그 두 개를 합친 게 합산 비율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합산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 합산 비율이 99%에 달했습니다. 받은 보험료, 보험금이나 운영비용으로 다 나갔다라는 얘기죠. 이게 전년도에 한 94.5%였고 시장에서도 한 요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너무 많이 나온 거죠. 비용이. 아마 이 자동차 쪽에서 좀 사고가 많고 거기에 대한 뭐 보상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수익성 부분이 좀 부담이 느껴지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.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. 자, 델타항공도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한 1% 정도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. 뭐 미국의 한 3대 대형 항공사 중 하나잖아요. 자, 매출액 36% 증가하면서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. 조정 EPS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. 작년 요 1분기 때 오히려 마이너스 1.23였는데 이게 0.25로 흑자 전환했죠. 잘했습니다. 다만 시장의 예상보다는 또 못했습니다. 0.27달러 예상을 했으니까 이게 조금 미달을 했어요. 그래서 근데 우리 델타항공 몇 번 다뤘잖아요. 1, 2월 안 좋아. 연료 가격 많이 올라갔고 뭐 기후 이상 기후 때문에 뭔가 차질이 좀 있었고 그게 다 이제 1, 2월에 들어갔었잖아요. 그다가 3분기부터 이제 수요 회복되고 뭐 이런 게 좀 나오면서 개선될 거야라는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1분기는 이렇지만 앞으로 우리 되게 좋아질 거야라고 하면서 2분기 매출 성장률 목표치를 15에서 17%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시장 예상 14.6이니까 훨씬 좋죠. 그리고 EPS 목표도 시장에서는 1.66달러 예상했는데 우리 2분기 때 2에서 2.25 기록할 것 같아. 여기까지도 좀 좋았어요. 그래서 강력한 여행 수요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. 그럼에도 델타항공이 어제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가 그 뭐 예상치 이야기하면서 다소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했고 약간 이런 게 맞물리면서 그냥 분위기가 그냥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게 아닌가 싶어요. 사실 이 재료 자체로만 보면 오히려 이거는 플러스 요인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그죠? 근데 뭐 시장은 아무래도 뭐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주가는 하락은 했습니다. 하지만 뭐 델타항공은 앞으로 2분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더 관건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 주가 흐름보다는 실제 2분기 실적 개선 이게 더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다비드조님이 앞서 우리 이제 보험사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던 거 손해율 상승은 팬데믹 지나가면서 이제 자동차 이용이 증가해서 사고도 증가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. 그쵸. 아무래도 뭐 외출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. 아우 진짜
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고 계세요. 이게 사실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. 근데 국내는 더 이렇게 조금하고 막 자동차들 막 부쩍부쩍하고 하니까 또 그런데 미국은 이제 뭐 땅덩이도 넓고 뭐 팬데믹 때도 자동차를 많이 이용은 했겠죠. 하지만 확실히 집에 있는 시간보다 외출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확실히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러면서 이상 기후 때도 아마 자동차 사고가 많이 있었을 것 같고, 그래서 이게 좀 맞물렸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의견 서로 나누면 너무 좋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최고예요. 요거. 네. 자, 이제 세 번째는 할리 데이비슨입니다. 지난번에 저희가 이걸 주목 이 기업에서 다뤘기 때문에 오늘 특징 도로도 좀 가지고 왔는데요. 오토바이 제조사고 사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한 8%인가 하락을 했던 걸 제가 좀 봤었는데 그래도 정규장 거래 오늘 시작한 장에서는 한 2% 미만으로 하락을 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일단 최고 재무 책임자인 CF라고 하잖아요. 요 진하고 오토가 4월 28일인가 이제 사임을 한다고 하는데 요걸 시장에서는 상당히 악재로 해석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 진하고 오토가 아무래도 이 기업들의 구조조정, 재무 개선 요게 좀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여성 임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2020년 9월에 요 할리 데이비슨에 합류했고 이번에는 이제 또 장난감 회사인 헤즈보로 이직을 한다고 하는데 요 분이 그 할리 데이비슨이 실적이 계속 악화되고 이러면서 지난 2020년, 2021년 요맘때 체질 개선, 구조조정을 위한 중기 개선을 짰었어요. 5개년 계획을 짰었는데 그게 이제 리와이어인데 요걸 실행하는 데 있어서 주요 역할을 했던 그런 임원이라고 합니다. 그 임원이 나가니까 이제 우려가 있었던 거 한 가지이고 또 두 번째 이슈는 지금 소비 심리가 다소 좀 위축되고 있고 뭐 인플레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이 소비가 많이 줄어들 거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게 결국은 이제 오토바이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어. 이런 원가에서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그랬고 UBS에서도 그렇고 할리 데이비슨이 1분기에 이 판매량이 10%에서 약 20%에 달할 거야. 이런 분석들을 최근 며칠 동안 연달아 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요게 또 악재로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금리 오르고 있고 대출 기준 강화되고 있고 이런 게 할리 데이비슨 매출에는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마지막 종목은 루시드입니다. 사실 제가 요 네 번째 종목은 월가에서 호평 나와가지고 주가 올랐던 걸로 넣었다가 여기 들어오기 정말 몇 분 전에 갑자기 막 교체해가지고 들고 들어온 기업인데 루시드 뭐 럭셔리 전기차 제조업체 잘 알려져 있죠. 루시드의 에어 요게 이제 하나의 모델명인데 요게 이제 최저가가 87,400달러가 최저가니까 거의 뭐 제일 싼 게 한 1억 되는 거죠. 그죠? 한 1억 정도 되는 건데 1분기 판매 실적을 장 마감 후에 공개를 했습니다. 근데 이게 너무 좀 실망스럽게 나왔거든요. 그러면서 장중에는 1.5 올랐다가 시간 외에서 6% 넘게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봤더니 1분기에 2,310여 대를 생산을 했는데 실제 고객에게 인도한 거, 판매한 거는 1,400대를 조금 웃돌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뭔가 그럼 이거는 좀 재고로 쌓이는 경우죠. 그리고 월가에서는 한 2,000대 고객한테 인도했을 거야라고 했는데 예상에 너무 못 미쳤죠. 게다가 얘들이 2월에 우리 예약이 줄을 섰어. 한 지금 28,000대 예약 건수야라고 했는데 올해 이들이 얘기한 그 생산 계획치, 목표치가 10,000대에서 14,000대 정도만 생산을 한다고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다들 월가에서 아니 왜? 예약이 그렇게 쌓였는데 왜? 뭔가 막 이랬었거든요. 또 시장에서는 한 22,000대 생산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막 맞물렸는데 1분기 판매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저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려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루시드도 직원의 18%약 1,300명 정도 구조조정 얘기도 지난달에 애들이 밝혔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가? 뭐 이런 추측들 그게 주가 하락으로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.
근데 이거는 정말 딱 숫자들만 나오는 걸 가지고 나왔고 요 구체적인 것들은 아마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5월에 실적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것들과 좀 맞물려서 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확실히 루시드도 그렇고 그리고 아마 테슬라가 계속 전기차 가격이 인하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얘들은 럭셔리를 하나의 그걸로 가져가기 때문에 테슬라나 이런 데가 이걸 인하한다고 해서 따라가기도 참 애매한 뭐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일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래서 루시드는 계속해서 좀 지켜볼게요.